해피사. 아주 비장하신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는 천국이 아니었군요. 모두가 기다려왔던 모험의 대장정. 드디어 그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립니다. 아키텍트의 A to G를 꼼꼼히 따져보는 인사이드 아키텍트. 그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볼 센터 윤수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석 AD님과 박신혜 기획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텍트에서 아트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아트 디렉터 이현석입니다. 저는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박신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아키텍트의 출발이자 모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인의 탑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계관과도 연결된 아주 중요한 곳이다. 제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내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요? 대재앙이 관측된 후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방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거인의 탑입니다. 하늘을 뚫을 듯이 높은 높이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탑인데요. 규모와 구조 모두 누군가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이고 놀라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MBTI는 비록 S지만 상상 회로를 막 돌려보자면 엄청 높다고 하셨으니까 꼭대기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거든요. AD님 힌트 좀 주시죠. 네, 제가 그러면은 거인의 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사실 몇백 년 동안 이게 탑인지 모르고 살았을 정도로 이제 기이한 모습의 산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기존의 MMORPG의 일반적인 던전이나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인상을 주죠. 특히 탑 내부에는 마법으로 형성된 허수의 공간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크기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겁니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기후나 생태계 같은 환경 요소에 신빙성을 더해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싹 듣다 보니까 제 눈앞에 어느 정도는 탑의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탑에서 아마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그 천국을 테마로 한 첫 번째 층인데요. 탑의 각 층마다 다채로운 색채와 조명을 활용해서 유저분들이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에 진입했음을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럼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딱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천국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겠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이곳 거인의 탑은 그 어떤 장소보다도 강력한 전투가 펼쳐질 말 그대로 전장의 끝판왕인데요. 천국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퍼블릭 필드형 던전으로 설계된 이곳은 버려진 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요.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인의 탑은 하나의 층 안에서도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어진 계층적인 레벨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부로 갈수록 높은 효율의 사냥터가 존재하고요. 중요한 오브젝트와의 거리도 가까워요. 지형적으로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구역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층 내부에서도 점차 높은 구역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네, 뭐예요? 거인의 탑 상부로 곧장 갈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 설명드릴 대규모 PVP 콘텐츠인 신석 점령전에서 신석을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강한 클랜에게는 상당한 메리트인 셈이죠. 거인의 탑이 이런 반전 매력까지 있는 곳이었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 있을까요? 네, 거인의 탑에는 핫타임이라고 하는 일종의 버스트 타임이 존재합니다. 플레이 효율을 높여주는 개인형 버프 시스템인데요. 유저분들에게 주간 단위로 일정 시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저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사냥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겠죠. 앞서서 계층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 층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난이도와 효율의 사냥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사냥터와 자리를 찾아 플레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목적이 같은 플레이어와의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사람이 없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노려서 플레이를 하는 등 강제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저분들 간의 경쟁과 평화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핫타임 같은 요소가 아주 자연스럽게 전장으로 이끄는 구조네요. 왜 거인의 탑이 전장 끝판왕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쟁 유도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이나 설정이 있을까요? 네, 바로 아슈르의 횃불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이 버프 가젯은 층마다 하나씩만 존재하고 오직 한 명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횃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처치를 해야 빼앗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거인의 탑은 상당히 직접적인 PK 플레이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횃불을 가진 자는 강력한 이펙트와 함께 지도에도 표시가 돼서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른 플레이어에게 타깃이 되는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경쟁이 클랜 간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죠. 그럼요. 횃불의 소유자에게 100% 그리고 클랜원에게는 50%의 효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클랜 내부에서도 왕관을 돌려 쓰는 전략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분쟁과 균열의 불씨가 끊임없이 아주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많이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아슈르의 횃불처럼 이렇게 강력한 버프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모험가님이나 클랜이 무한정으로 강해지는 경우도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견제하기 위한 대비책도 당연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거인의 탑에는 각 층을 관리하는 수호골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저분들은 아마 보스로 먼저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보스를 무력화한 클랜은 일정 시간 동안 해당 층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구역의 몬스터를 더 많이 리젠시키거나 혹은 그 층에 있는 모든 유저를 내보내거나 보물상자를 등장시키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영구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클랜이 침입해서 골렘을 완전히 파괴하면 그 즉시 해당 기능은 멈추게 되고 관리 권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영원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클랜이든 누구든 아키텍트의 승리자가 될 수 있죠. 현석 AD님, 그러면 거인의 탑에서 어떤 보스 몬스터를 만나게 되나요?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탑의 각 층의 테마와 세계관에 맞춰서 층마다 다르게 최대한 최적화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보스들은 위협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네. 아키텍트만의 독특한 아트 스타일을 보스 몬스터에도 적용해서 기존 MMORPG의 전형적인 보스와는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아키텍트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팀이나 혹은 클랜끼리 서로 경쟁하는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아까 거인의 탑 상부에 갈 수 있는 꿀팁으로 살짝 말씀드렸던 네. 신석 점령전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지금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MMORPG의 대규모 경쟁 콘텐츠는 참가 자격을 갖춘 클랜 혹은 길드 단위로 별도의 존으로 들어가지만 아키텍트는 그런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심리스 월드 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명 제한 없는 전장을 구현했습니다. 완전히 오픈된 필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네. 참가 신청을 해서 자격을 갖춘 클랜들이 핵심적으로 경쟁을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클랜이나 개인들도 개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클랜을 돕거나 방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아키텍트는 보법이 다르네요. 기존 MMORPG의 RBR 콘텐츠랑은 확연히 다른 점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 신석 점령전 어디에서 펼쳐지는지 현석 AD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제가 신석 점령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각 지역의 시각적 특색들을 극대화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마치 이제 조명으로 공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신석 지역은 고유의 분위기와 색채를 가져서 여자분들이 전장의 지형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죠. 광활한 심리스 월드 속에서도 모든 전장이 각자 뚜렷한 개성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개발진의 디자인 철학이었거든요. 특히 비행과 낙하 스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전장에서는 높고 낮음의 차이를 강조한 입체적 디자인에 공을 들였습니다. 시각적인 쾌감은 물론이고 전략적 깊이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석 점령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신석은 칼바람 황무지를 제외한 3개 지역, 거인의 정원, 고동치는 구릉지, 별이 떨어진 고원에 각각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석 점령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응원하고 또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한정된 공간에선 통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통제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네. 심리스 오픈월드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 자유로운 전장 경험을 제공해서 MMORPG의 필수 덕목인 배틀 커뮤니티의 재미도 챙겼으니까요. 한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로우면 사실 부작용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저분들의 의도적인 방해 혹은 트롤링, 이런 부정적인 플레이에 대한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있을까요?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필드 PVP로 처리돼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마구 전장에 뛰어들 수는 없을 거예요. 이외에는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키텍트는 MMORPG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방해한다면 방해받은 유저는 화가 날 거고, 너무 화나죠. 누군가를 돕는다면 도움받은 플레이어는 고마움을 느끼겠죠. 네.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 적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의 핵심이 뭘지도 궁금합니다. 신석 점령전의 매력은 이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신석 점령전은 단순 화력 전쟁은 결코 아닙니다. 신석이 위치한 지역은 저마다 레벨과 디자인이 모두 다른데요. 네. 이러한 지형과 구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전략적 전투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양갈래의 길을 두어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고요. 어떤 곳은 다소 폐쇄적이라 길목 전투가 중요한 장소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비행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전장도 있거든요. 네. 또한 다른 클랜들도 중간에 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 싸움도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저희 아키텍트만의 차별화된 전투 시스템, 비행과 낙하 스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아까 현석 AD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고저차가 있는 구조물 위나 많은 플레이어가 밀집한 상황에서 이 스킬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보상입니다. 이 보상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석 점령전의 경우에는 보상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승리한 클랜도 패배한 클랜도 모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둘 다요? 추가로 승리한 클랜에게는 점령 기간 중에 신석 버프를 판매할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신석을 점령한 클랜에서 직접 판매할 가격을 설정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이를 구매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클랜에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우와, 이런 건 처음 봐요. 버프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면 민심이 나빠지고 판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요소가 단순히 승리 클랜에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신석 점령전이 종료되고 다음 신석 점령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적 요소로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전용 비행장치나 주문석 같은 신석 점령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키텍트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게임 자체만으로도 참 매력적이고 기대가 되지만요. 무엇보다 우리 개발진들의 열정이 올여름 무더위만큼이나 아주 뜨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열정으로 채운 아키텍트가 세상에 빛을 보는 그날, 꼭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